여러분 안녕하세요. 송지희의 맘맘터치입니다. 이번에도 또 우리 엄마 아빠들 어떤 위로가 필요하실까요? 같이 이야기 나눠볼게요. 예한쌤 반가워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이번 사례는 그 무섭다는 중학생 네. 사연입니다. 중2병인가? 네. 나이가 뭐 얼추 네. 비슷한 네. 16살이면 네. 중3 정도 되는데 네. 아무래도 이때는 제가 생각해도 저도 거울을 많이 봤던 그런 시기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네. 네, 우선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16살 중학생 딸이 있습니다. 요즘 딸이 자주 하는 말은 엄마 나는 왜 이렇게 못생겼어? 나 뚱뚱하지? 이에요. 고슴도치도 제 새끼는 이쁘다고 부모 눈에는 이쁘고 사랑스럽기만 하는데 부쩍 이런 말을 하네요. 외모에 대해서만 이렇게 생각하면 잠시 지나가는 때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외모뿐만 아니라 공부에도 자신이 없다고 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거는 없다면서 축 처져 있네요. 내년에는 고등학생이 되는데 어떻게 딸의 마음을 달래줘야 할지 모르겠어요. 네, 정말 16살 중학생 사춘기 네. 딸아이가 이렇게 뭐랄까 얼마나 엄마는 또 소중한 딸이겠어요. 네. 그리고 진짜 그 자식만큼 예쁜 아이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스스로가 못생겼다고 하고 뚱뚱하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엄마는 참 속상할 것 같기도 하는데 그 이제 청소년기 사춘기가 우리가 이제 발달 단계에서 자아 정체감을 형성하는 시기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자아 정체감이라는 건 뭐냐면 나는 어떤 사람이야 라는 거를 자기가 이제 내면화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들이 이제 뭐냐면 초등학교 때 그 아동기하고는 다르게 부모와 분리되려고 되게 노력을 하고, 그렇죠? 독립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다음에 자기의 자아상을 형성하기 위해서 다양한 시도도 하고, 특히 이 아이들이 그래서 어때요? 이제 외모에 되게 많은 신경을 쓰잖아요. 네, 모든 사람들이 나의 외모만 보는 것 같고. 그죠. 네. 그리고 이제 청소년 시기가 뭐라고 하냐면 되게 자기 중심성이 그때 굉장히 커지는 시기예요. 그래서 개인적인 우화를 만들어 간다라고 하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뭐냐면 또 그 가상의 청중들이 자기를 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뭐냐면 뭔가 자기는 주인공이 된 것 같은. 네, 맞아요. 네. 그리고 뭔가 자기만의 독특한 어떤 이야기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아이들 청소년기 길러본 엄마 아빠들 보시면 애들이 뭐 잠깐 동네 숲어 나가는데도 막 꾸미고 하죠. 30분 이상을 머리를 만진다거나 외모를 누가 본다고 자기를. 그러나 본인들은 그렇게 이제 굉장히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거는 정상적인 발달 단계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래서 애들이 이제 굉장히 자신의 외모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갖다 보니까 이때 뭐냐면 연예인들을 굉장히 우상화를 하죠. 아이돌 스타들. 네, 맞아요. 그러면서 뭐 자기가 좋아하는 연예인하고 동일시를 하고 막 팬클럽에 가입해서 그 연예인들한테 열광하고 쫓아다니는 건 뭐냐면 그 연예인들과 자기를 동일시하면서 자기 자신의 뭔가 어떤 자존감 같은 거를 형성하려고 하는데 중요한 건 그러면서 시기적으로 이 청소년 시기에 약간 자존감이 떨어지기도 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봐봐요. 연예인들은 얼마나 이뻐요. 너무 이쁘죠. 너무 이쁘죠. 네. 그다음에 막 잘 나가고 막 스타가 돼 있고 한데 자기를 보면 어때요? 되게 못나 보이고 초라해 보이고 별로 잘하는 것도 없어 보이고 만약에 그런데 거기에 덧붙여서 부모로부터도 별로 지지를 못 받는다. 학교에 가서도 별로 뭐 선생님이나 아니면 친구들로부터도 뭔가 별로 그렇게 뭔가 인정을 못 받는다 하면 이 아이들은 어때요? 이제 자신의 내면의 자아상이 좀 뭔가 그 왜곡되면서 자존감이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아이들에 대해서 부모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예,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거를 얼마만큼 아이에게 지지해주고 있는가. 그러니까 아이가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나는 왜 이렇게 못생겼지 한다 해도 어때요? 부모는 아이를 정말 사랑해야 되고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그것을 조건적으로 사랑하고 있지 않는가를 봐야 돼요. 조건적으로요? 네. 그러니까는 이제 그거를 우리가 가치의 조건화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아이를 사랑하죠, 다 부모들은. 네네. 근데 예를 들어서 공부를 잘할 때만 사랑하는가. 네. 말하자면 부모의 그런 감정 상태에 그쵸. 따라서 네. 표현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부모는 늘 사랑해요. 사랑하는데 중요한 거는 부모가 그 뭔가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을 충족해 줄 때만 아이에게 사랑한다고 표현하는지
그리고 예를 들어서 얘 외모에 신경을 쓸 때 쓸데없는데 관심 갖지 말고 공부 좀 더 해라 한다거나 예전에 들었던 말 중에 음. 저도 하나인 것 같아요. 그럴 수 네. 있죠. 그러니까 네. 그러고 있는가. 그래서 아이를 정말 무조건적으로 지지하고 사랑하는가. 그것을 온몸으로 표현하고 있는가. 그거를 좀 돌볼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엄마가 그런 얘기를 해주는 거죠. 이 아이가 어린 시절에 얼마나 이뻤는지. 그리고 예를 들어서 아이가 뭐 뚱뚱해 이런 얘기를 한다면 아이와 함께 운동을 좀 같이 해본다거나 네. 아니면은 본인이 가꾸기를 원하는 어떤 외모의 어떤 스타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 아이하고 함께 노력을 해보는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가 이 시기에 뭔가 좀 건강한, 그러니까 신체상을 건강하게 갖도록 하는 거죠. 그리고 꼭 뭐 날씬해야만 예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자기 신체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너무 얘가 신체 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가를 보셔서 사춘기 아이들도 적절히 정말 여자아이들도 신체 활동을 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네. 아이에게 맞는 신체 활동 같은 것도 하게 도와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아까 자아 정체감 시기라고 했는데 그 자아 정체감 시기에 이제 미래에 대한 고민도 생겨나는 거죠. 네, 미래에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이게 음. 공부에 따라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부가 못하면 음. 아이들은 이 시기에 나는 나중에 할 게 아무것도 없어라고 벌써 딱 결론 내버리는 게. 그죠? 네. 4차 산업 시대의 초입에 우리는 이제 들어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직업들도 사라질 직업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지금 뭐 학교에서 하고 있는 공부를 가지고 이 아이를 벌써 판단을 하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 공부 말고도 이 아이가 갖고 있는 강점들 있잖아요. 그거를 꾸준히 찾아나갈 수 있도록 부모가 지지해 주는 거 너무 중요하거든요. 근데 강점이라는 게 어느 날 툭 튀어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아이가 이제 청소년시 얘가 이제 중학교를 졸업을 하면 또 고등학교도 가야 되니까 네. 어떤 진로 탐색 같은 거를 네. 할 수 있는 요즘에는 뭐 여러 가지 검사 도구도 있고 네. 또는 뭐 청소년 시설 같은 데 가면 그 진로 탐색을 하는 여러 가지 활동 프로그램들도 있고 하니까 네. 그런 거에 얘가 참여해 보면서 자기를 이해하도록 도와주는 거. 그리고 부모도 이 아이를 편견 없이 바라봐 주는 거 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이제 우리가 한 10년 후만 돼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시대가 펼쳐질 것인데 과거의 어떤 방식을 갖고 애한테 그죠? 지금 공부가 안 된다고 해서 미리 이 아이들에게 뭔가 낙인을 준다면 진짜 그거는 위험한 거거든요. 그래서 아직 이제 이 아이가 정말 중학생이면 앞으로 살아갈 시간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죠? 네네. 지금은 인생이 산모작 시대고 지금 50, 60이 넘어도 또 제3의 인생을 찾기도 하는 그런 시기에 이 아이는 너무나 지금 어린 새싹 같은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이 아이가 강점을 자기가 찾도록 그리고 부모가 그것을 지지해야 되고 이제 그것이 변화해갈 시대에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에 대해서 아이가 마인드를 오픈해 놔야 되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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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중에서 중요한 거는 이 사춘기 시기에는 나는 이 얘기를 누구한테 얘기해도 소용없어. 들어준 사람이 없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한테도 얘기 안 할 수가 있는데 이 아이는 다행히도 엄마 나는 왜 이렇게 못생겨서 나 뚱뚱하지 엄마랑 얘기를 하려고 하잖아요. 그래, 그럴 수 있겠다. 네. 네, 그럼 같이 얘기해주고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해주신 모든 검사라든가 직업군을 찾는 엄마랑 같이 찾아보자는 식으로 맞아요. 아예 강점을 찾아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네. 진짜 우리가 모르고 있는 직업군들도 너무너무 많고요. 지금 새롭게 만들어지는 그런 직업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청소년 아이들, 중학생, 고등학생 아이들 이렇게 상담을 해보다 보면 너무나 아이들이 모르고 있다는 거. 세상은 이렇게 지금 변화해 가고 있는데 예전의 방식으로 그저 학원 다니고 암기하고 알려주는 것들 기계적으로 외우는 이런 공부들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애들이 뭐냐면 막연히 두려운 거예요. 부모가 원하는 그런 공부를 못할 때 내가 낙오자가 되지 않을까. 네, 맞아요. 그죠? 그래서 애들에게 정말 힘을 실어주시고 아이들이 정말 우리가 이제 모르는 그런 직업군들도 너무 많이 생길 것이고 그래서 부모님도 뭐냐면요 자꾸 변화해가는 시대에 대해서 여러분도 관심을 갖고 계셔야 돼요. 세상이 어떻게 변해가는지 그다음에 유튜브만 봐도 새로운 컨텐츠들 되게 생산적인 것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보시고 또 아이들과도 공유해 나가시면서 네. 아이와 함께 정말 네. 변화해갈 시대에 뭔가 조금 더 발맞춰가고 부모가 예전에 하던 방식으로 그냥 뭔가 잔소리하는 방식이 아니라 네. 우리 엄마 아빠하고 얘기를 하면 뭔가 모르던 어떤 것들도 알게 되고 뭔가 세상에 대해서 좀 더 의욕이 생긴다라는 느낌이 들 수 있도록 네.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한 가지 제가 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네. 어떤 아이는 뭐 자기 수준이 예를 들어서 뭐 B단계다. 근데 높은 반을 가야지 성적이 향상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A반이라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A반에 갔을 때는 그 안에서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겠어요. 그럼요. 근데 이 아이 수준에 맞게 B반에서 이 B클래스에서 놀다 보면은 B반에서는 얘가 월등하게 또 잘하는 그럼요. 아이 중에 네. 하나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럼 자존감이라든가 자신감이 생기겠죠. 네. 아이 수준에 맞춰서 맞아요. 어떤 네. 공부 수준이라든가 어떤 부분 다 이렇게 정확하게 아이와 대화하는 시간을 가지면 참 네.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정말 아이하고 눈높이 대화를 하셔서요. 그러니까 부모의 의욕이 높다고 해서 아이가 잘해내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아이가 적절히 뭔가 이제 그것을 학습의 동기라고 하죠. 성취 동기라고 네네. 하고, 그러니까 동기가 올라올 만큼의 어떤 학습 수준도 있을 것이니까 어느 정도에서 하면 너가 즐겁게 할 수 있겠니라고 이야기를 나누셔서 네. 그죠? 아이의 의욕을 꺾지 않도록 해주시는 거 중요할 것 같습니다.